자, 이번 시간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제목이 뭐라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을 뭐하자? 정비하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뭐하자는 내용입니까? 여기가 지금 어떤 도시가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도시를 들여다봤더니 종전에 옛날에 오래돼가지고 노블령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이런 지역이 있는가 하면 건물들을 새로 지어서 새 건물들이 밀집된 이런 지역들도 있더라. 그럼 이 중에 어떤 지역만? 노블령 건축물들이 밀집된 지역만 골라가지고 여기는 도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지역들이니까 여기만 골라서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자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시행하는 걸 무슨 사업? 정비사업. 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절차를 다루고 있는 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환경과 주거 환경에 문제가 있는 지역을 정비하는 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자,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다룰까? 여기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가 나온다?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용어 정의에 관한 내용들이 먼저 주르륵 하고 나오는데 여기 11개의 용어 정의가 나오는데 매년 시험 문제, 한 문제, 6문제 출제되는 것 중에 한 문제는 용어 정의에서 출제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용어 정의가 끝나고 본론 내용의 첫 번째 출발점은 뭘까? 자, 여기 도시라는 데를 한번 들여다봤죠. 그럼 서울에서만 노블령 건축물이 밀집되는 건 아닙니다. 부산에도 있고 인천에도 있고 광주도 있고 전국 방방곡곡에 노블령 건축물들이 있는 건 마찬가지겠죠. 그럼 그런 지역에서 다 무슨 사업이 시행된다? 정비사업이 시행될 겁니다. 그럼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면 앞으로 이렇게 하라. 정비사업을 시행한 국가 정책 방향이 제시되고 또 각 자기 관할구에서 어디가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어디를 정비사업을 시행할 건지 그런 것들이 수립되는 계획이 있는데 그걸 도시 주거환경정비 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방향,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방침을 먼저 수립한다. 누가 수립할까? 우리나라 전국에서 이루어지니까 국토교통부장이 수립하겠죠. 그런 방침을 말한다. 그걸 도시 및 주거 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기본 방침이라는 게 제일 먼저 수립된다.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방침 누가 수립한다? 국토부장이 이거 수립합니다. 그래서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정비해야 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방침을 국토교통부장이 수립합니다. 여기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정비 사업을 시작하는 이렇게 하라는 국가 정책 방향과 또 각각의 정비 예정구역마다 각각 정비 자기 관할구역마다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게 수립되는데 그 기본계획 수립할 때 이런 식으로 수립하라라는 기본 방향이 제시되는 게 기본 방침에 들어있습니다. 그럼 기본 방침이 나왔으면 이제 이걸 보고 각각의 자기 이제 관할구에서 어디죠? 특광, 특시, 특도, 시, 군 이걸 말한다? 관할구역을 하는데 그 중에 무슨 구역만 빼고? 군이라는 구역만 빼고 왜요? 군은 시골 지역이거든. 그런 농촌 지역인 군이 들어있는 시골 지역은 빼고 나머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라는 관할구역 중에 군을 뺀 나머지 관할구역 안에서는 뭘 수립한다?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걸 수립하자. 도시점 주거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무슨 계획? 기본계획이라는 걸 수립하라. 요게 제일 먼저 자기 관에서 수립하는 게 요 계획입니다. 그럼 이 기본계획이 드러나면 기본계획 수립되면 뭐가 보일까? 바로 이 기본계획 수립되면 자기 관할구역 안에 여기는 서울특별시거든요. 서울특별시 안에 어디가 노블령 건축물들이 밀집됐는지 장차 정비사업이 시행되기 위한 예정구역 정비사업이 예정되고 있는 구역 무슨 구역? 정비예정구역의 계획적 범위가 어디서 드러난다? 기본계획을 들여다보면 여기에 요 장차 정비사업이 시행되기 어딘지 이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중요한 게 뭐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제일 먼저 뭐부터 본다? 야, 앞으로 정비사업이 어디 시행되는데 요 지역. 여기가 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구역. 정비예정구역의 범위가 드러나는 것. 무슨 계획에서 드러난다? 기본계획에서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는 것. 동시에 이 각각의 정비 예정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이제 이게 드러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부터 정비사업이 시행될래? 정비사업이 시행되려면 먼저 정비계획이라는 걸 수립해야 되는데 요 정비계획 수립이 요 예정구역 중에 각각 언제쯤 수립하는지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 정비 예정에선 정비계획 언제부터 수립에 들어간다. 여기는 언제부터 정비계획 수립에 들어간다. 여기는 언제부터 정비계획 수립에 들어가겠다라는 것들이 각 정비 예정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라는 게 어디에 들어있다? 이 기본계획에서 드러난다는 얘기죠. 따라서 기본계획을 들여다보면 큰 두 가지가 중요한 게 보인다. 첫째, 장차 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구역이 어디 들이고 그 중에 어디가 제일 먼저 정비계획 수립에 들어갈 것인지. 여기 있는 지역 중에 여기가 가장 심각하대. 왜? 아파트 5층짜리가 있는데 이거 1970년대쯤 거래. 붕괴 일부 직전에 있대. 그럼 여기부터 철거하고 건물 새로 짓자. 여기다가 뭘 지어자? 정비 예정구역에다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해서 정비사업 시행에 들어가자. 그러기 위한 정비계획 수립이 여기가 제일 빠르다라는 게 무슨 계획에서 드러난다? 기본계획에서 그런 게 들어갑니다. 그럼 기본계획이 나왔으면 이제 문제가 있는 지역들이 쭉 있다 그랬잖아. 여기가 서울특별시인데 서울특별시에 보니까 어디가 문제 있대? 여기가 문제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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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러 군데 중에서 어디가 제일 심각하다? 여기는 이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이 아파트가 붕괴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계획에서는 이런 게 다 드러나지만 정비 예정구역들이 드러나지만 요 중에 여기가 제일 심각하다면 여기부터 뭘 지정하자? 정비구역으로 먼저 지정하고 이 안에서 정비사업 시행에 들어가자 이겁니다. 그럼 정비구역을 지정하려면 뭐부터 하더냐? 정비계획부터 수립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이 중에서 먼저 정비계획이라는 걸 수립하죠. 그럼 서울특별시에서는 누가 정비계획 수립하죠? 자기 구청장들이 합니다. 원래 시장군수 구청장들이 정비계획 수립하니까 여기서는 누구일까? 서초구 구청장이죠. 그럼 서초구청장이 이 아파트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이렇게 정비하겠다는 정비계획을 서초구청장이 수립합니다. 그걸 들고 구역지정권자 시도사, 여기는 서울특별시장이지 시도사니까 서울특별시한테 가지고 가서 우리 여기 서초구 일대 이 아파트 단지 좀 이번에 정비구를 지정해 주세요 라고 구역지정 신청을 하면 서울특별시장이 이 정비계획을 보고 정비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건 원래는 누가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에요. 이자들이 이걸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은 누가 한단다? 원래 시, 도지사들이 지정하죠. 다만 대도시에서는 대도시장시가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자들이 이제 정비계획 수립해서 시도하게 정비구역 지정 신청에 들어가겠다 말이죠. 그럼 이제 국토부는 시도사들이 정비구역을 지정해 줬습니다. 그럼 이제 그 안에서 뭐자? 정비구역이 됐을까? 이제 안에서 뭐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들어가자 말이죠. 이제 이 안에서 사업을 시행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누가 사업을 시행하지? 당연히 사업 시행자에 관한 게 제일 먼저 나올 겁니다. 그럼 저 안에서 누가 사업을 시행할 거냐? 이제 사업 시행자에 대한 걸 찾아봐야 되겠죠? 제일 먼저 사업 시행자. 두 번째, 그럼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가 할 일이 뭘까? 사업을 시행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그걸 여기서 말 그대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말입니다. 그걸 사업 시행 계획서를 수립한다 그러죠. 이걸 작성해서 일정한 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가지고 시장군수한테 가져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서를 작성해서 가져왔는데 이대로 사업 시행해도 될까요? 인가 좀 내주십시오 라고 신청합니다. 그럼 시장군수가 이 내용을 검토하고 마음에 든다? 괜찮네. 알았어. 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뭐 내주마? 사업시행 인가를 내주고 그 사실을 고시하였다. 이게 사업시행 인가고시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 사업시행 인가고시는 우리 등산으로 따지면 뭐와 똑같을까? 우리 산 정상에 올라서는 게 사업시행 인가고시다 얘기입니다. 여기서 주제라고 여기까지 올라온 게 왜 올라왔다? 바로 사업시행 인가받으려고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아까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사업시행자 조합 설립하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에 있어서 사업시행 인가까지 받아야 비로소 뭐 할 수 있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인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인가받기 위한 요건이었었고 이제 인가받았으면 뭐 하면 되죠? 인가받은 대로 내려가면 되잖아. 사업 시행에 들어가면 되잖아. 그래서 여기까지는 오르막길이고 지금부터는 이제 내리막길로 시작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이게 산 정상에 올라선 겁니다. 우리 산 정상에 올라서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죠? 야호부터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야호 한번 외치고 나서 이제 뭐 해야 되죠? 내려가셔야 되잖아. 정상에 섰으니까. 그럼 먼저 산 정상을 내려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어느 쪽으로 내려갈 건지 방향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이 능선으로 내려갔지 아니면 저쪽 능선으로 내려갔지 아니면 이쪽 계곡으로 내려갔지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이거 방향 잡는 걸 뭐란다? 이걸 사업 시행
방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그걸 이제 단계에서 살펴보면 된다는 얘기죠. 내려가자. 사업 시작하자. 그럼 먼저 할 일, 사업 시작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지? 여기서 살펴보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내려가려면 신발끈도 새로 매야 되고 수통에다 물도 채야 되고 또 하다가 또 찰진하면 안 되니까 에너지를 보충해서 초콜릿도 챙겨야 되고 또 육포도 챙겨야 되고 이런 것들 챙기는 절차가 필요하죠. 그때 이걸 보면 한다. 사업 시행을 위한 몇 가지 필요한 조치들. 사업 시행에 들어가려면 사업 시행에 위한 조치들이 있어야 될 겁니까? 그런 필요한 몇 가지 조치들을 해놓고 그래놓고 뭐하자? 본격적인 사업으로 들어가자 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사업 시행 인가고시가 있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 운수한테 니들 사업 시행도 됐다. 좋다고 인가받은 거잖아. 그럼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야? 인가받았으면 그 복음의 소식을 드디어 우리가 사업시에 인가받았다 이 소식을 그 안에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그걸 통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합니까? 사업시에 인가의 고시에서부터 60일 이내에 계략적인 부담금 내역. 무슨 말이죠? 지금 있는 13평짜리 저 아파트 철거하고 30평대 아파트로 새로 짓겠다. 자, 여기 그림으로 본다면 이런 얘기죠. 현재 5층짜리 이거 13평짜리 아파트 이거 철거하고 새로 요거 20층짜리 되는 30평대 아파트로 이렇게 새로 짓겠다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걸 철거하고 이런 식으로 지으려면 대략 돈이 얼마 정도 짓는데 들어가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부담할 금액은 얼마 정도 부담한다면 새로 이렇게 지어줄 테니까 혹시 마음에 드시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분양시청 기간을 드릴 테니까 그 기간 내에 분양시청 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걸 통지하라는 얘기입니다. 대략적인 부담금 내용 및 분양시간을 통지하고 그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가신문에 그 사실을 공고할 것. 며칠 내 사업시행 인가의 고시에 쓰는 60일 내에 대략적인 부담금 내용 및 분양시청 기간을 통지하고 그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가신문에 공고까지 하랍니다. 자, 그럼 계략적인 부담금 내역을 통지했으니까 뭐 받아야 되죠? 분양시청 받아야 되죠. 그럼 이 중에 이제 뭐 들어온 사람 있어? 분양시청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안 한 분들이 있겠죠. 안 한 분들은 누구죠? 그거 뭐 이렇게 자기 부담금이 높어. 그렇게 비싼 거 내면 결국 지금 있는 것보다도 더 그거 영향가 없네? 나 안 할래?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야, 그 정도 금액이면 괜찮겠다 하면 분양시청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은 90일 내에 현금으로 청산해서 떠나보내고 분양시청 들어온 자들에게만 새로 만들어주겠다는 청사진을 그려냅니다. 자, 무슨 청사진? 여기 아까 종전에 몇 평짜리 있었어? 13평짜리 5층짜리 아파트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것들을 뭐 한다는 얘기야? 전부 다 철거하고 분양시청 들어온 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주겠다? 새로 저기다 이런 식으로 아파트 새로 짓겠답니다. 그래서 분양시청 너한테는 새로 들어온 이거 주고 너는 이거 주고 너는 이거 주고 너는 여기 주고 너는 이거 주고 너는 이거 줄게. 종전의 토지건축물 대신에 새로운 건물도 주겠다는 대지건축물도 주겠다는 이 청사지를 그리는데 이런 계획을 무슨 얘기를 한다? 이걸 관리 처분 계획이라고 한다. 아주 중요한 계획이죠. 그래서 종전의 토지건축물 대신에 새로운 대지건축물을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 그 청사진을 관리 처분 계획을 합니다. 우리 도시개발법에서 나오는 종전의 토지 대신에 새로 만들어주는 계획 무슨 계획? 환지 계획과 거의 유사한 게 여기서는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이걸 수립해서 시장운수한테 또 가져가죠. 가서 뭐라고 합니까? 시장운수님 여기 분양시청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새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드려도 괜찮을까요? 라고 인가신청이 들어갑니다. 그럼 시장운수가 그 사실을 인가내주고 그걸 고시하였다. 그게 관리처분 계획 인가고시라 라고 하죠. 그럼 관리처분 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 종전의 토지건축물은 더 이상 사용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아직 사람들 살고 있잖아. 저기 아까 5층짜리 아파트에 사람들 아직 살고 있잖아. 근데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나면 이제 종전의 토지건축물을 뭐 하겠다는 얘기야? 철거하겠다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파트 그처럼 이 아파트에 여기 종전에 있던 이 5층짜리 아파트 여기 정문 앞에 뭐가 붙었냐? 플랜카드가 붙어요. 뭐 정문만 붙었냐? 옆문하고 뒷문에도 플랜카드가 붙습니다. 무슨 플랜카드가 붙을까? 제일 처음에 뭐 받으면 여기가 정비계획이 수립돼서 뭐가 지정됐다?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그때 경축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플랜카드가 붙습니다. 두 번째 사업시행자에서 누가 설립되죠? 먼저 조합 설립 추진 위원회라는 게 먼저 구성되는데 조합을 설립하는 그 조합 설립 추진 위원회가 구성돼서 시장군수한테 승인받으면 경축 조합 설립 추진의 구성 승인이라는 플랜카드 받고 얘들이 나중에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 경축 조합 설립 인가라는 플랜카드가 받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가 뭐가 되면 사업시행 인가받으면 그때는 무슨 경축? 경경축. 이건 경사스러운 경축이다. 경경축이라는 프레임카드가 받습니다. 왜? 요 사업시행 인가받는 게 사업의 변곡점, 즉 이게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규제라고 고사해서 온 거고 이제는 인가받은 대로 사업시행에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여기가 변곡점으로서 여기가 가장 중요한 경사스러운 인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받았대. 그 다음에 이제 뭐죠? 분양시청 기간이 끝나고 나면 분양시청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만들어줄 건지 청사진이 나면 이때도 뭐가 나온다? 관리청계 인가고시 경축이라고 있죠. 그럼 이때는 그냥 경축이구나 이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종전의 아파트 정문에 경축 관리청계 인가라는 프레임가 붙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이 아파트 뭐 한다는 얘기다? 철거하겠다는 얘기구나. 그래야 새로 지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철거하려면 지금 살고 있는 분들 뭐 해야 돼? 나가주셔야 될 거 아니야. 따라서 관리청계 인가고시가 있으면 종전의 토지 건축물은 더 이상 사용수익할 수 없다라는 조치가 된다는 거. 종전의 토지 건축물은 더 이상 사용수익할 수 없는 시점이 언제다? 바로 관리청계 인가고시 있으면 종전의 토지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 뭐라는 얘기야? 사람들 나가고 기존 건축물 뭐로 들어갑니까? 철거에 들어갔죠. 그래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건 언제부터 들어간다? 관리청계 인가고시가 있을 이후에 철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기존 건축물 철거했으면 뭐 하면 되죠? 새로 지어야 되죠. 어떻게? 관리청계 인가받은 대로 요거 새로 지으라는 얘기입니다. 짓는 걸 뭐죠? 시공. 근데 시공에 대해서는 우리 법에 한마디도 없습니다. 왜 법이 없죠? 인가받은 대로 네가 알아서 지란 얘기야. 그건 간섭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알아서 지란 얘기죠. 그럼 다 지었다. 그러면 시공 가서 다 지었다. 그러면 제대로 지었는지 검사받아야죠. 걸려서 뭐란다? 준공인가라는 걸 받고 준공인가 받고 공사 완료 고시하면 뭐가 다 끝났다? 새로 찐 거 이상 없이 다 지었다. 이건 끝난 겁니다. 그럼 새로 찐 거 이상 없이 지었다고 해서 다 끝난 걸까? 자, 다시 일로 와봐. 여기요. 지금 종전했던 이 건축물들 다 철거하고 여기다 새로 다 지었대. 어떻게 지었대? 이렇게 지었다고 가정해봐. 지금 여기가 종전했던 건축물이 철거한 이후에 이런 건물이 여기 들어찼다고 가정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있던 게 철거되고 새롭게 지었는데 이게 제대로 지었는지 이거 이상 없이 지었는지 관리처분계 인가받은 지었는지 검사하는 걸 준공 인가받고 공사하려 고시하면 이거 개발은 끝났다고 고시한 거죠. 그런데 밤에 가보면 여기 무슨 아파트입니까? 불 꺼진 아파트입니다. 왜? 아직 아까 관리처분계 인가할 때 너 몇 동 몇 호 주겠다고 약속했던 대로 아직 넘겨줬어 안 넘겨줬어? 안 넘겨줬잖아. 이분한테는 이거 주고 이분한테는 이거 주고 이분한테는 이거 주겠다고 약속한 거 그대로 넘겨줬어 안 넘겨줬어? 아직 안 넘겨줬을까? 이제 넘겨주는 게 필요하잖아. 그 넘겨주는 걸 뭐란다? 그걸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였다? 예, 소유권 이전 고시라는 게 있더라 얘기입니다. 이렇게 소유권 이전 고시까지 이루어지고 어느 날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 되면 여기 있던 건물들이 다 철거하고 새로 주겠다는 요것들 있죠? 새로 받은 요거에 대한 소유권을 뭐한다? 취득한다. 새로운 대지 건축에 대한 소유권은 언제 취득한다?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 돼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때 받을 돈 있으면 받고 줄 돈 있으면 줘야 되겠죠?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가격과 새로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의 가격에 차액이 생기는데 그 차액을 뭐란다? 청산금. 그래서 청산금 징수할 걸 징수하고 지급할 걸 지급하자. 그러면 여기 사업은 다 끝나더라 이겁니다. 자, 이거와 관련된 세 가지 조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있죠? 여기 사업 시행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시행자를 대신하는 누구도 있다? 대행자라는 제도도 있어요. 그래서 대행자라는 건 뭐 하자는 자냐? 원래는 누가 사업 시행자 되냐? 좀 이따 토지 등 소유자나 또는 조합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 조합이나 토지나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걔들이 허브적거리고 있어. 그게 지들끼리 분규가 발생해서 싸우고 있거나 공사가 자꾸 지연돼서 안 되고 있어요. 그때는 시장 군수들이 얘들한테 토지 등 소유자나 조합한테 야 니들 아무리 봐도 목적 달성하기가 어렵다. 이거 공사하기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니들 가만히 있어. 지금부터 내가 대신해 주마.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나 조합을 대신해서 시장 군수 등이 대신 사업을 시행해 주는 걸 대행자 제도라는 것도 있더라. 이것도 있고 또 하나 뭐도 있다냐? 주민대표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때 또 주민대표라는 건 뭘 구성하는 거냐? 원래는 토지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나 또는 조합이 지들이 사업을 시행해야 될 걸
지들이 조합을 설립하려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쳐봤어. 뭘 쳐봤어? 정비사업 조합하고 쳐봤더니 뭐만 뜨더라? 웬놈의 조합장 구소, 정비조합 비리 뭐 이런 것들만 뜬다는 얘기죠. 뭐야 이거? 정비사업 하려고 조합을 설립하랬더니 순 비리들만 많이 뜨네. 차라리 조합을 설립하느니 누가 했으면 좋겠다? 시장운수나 또는 주택공사 같은 공공사업 시행자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이 토지 등 소유자가 뭐하죠? 시장운수나 주택공사 등을 찾아가서 우리가 사업 시행하지 않으려니까 당신들이 대신 하시렵니까? 라고 해서 토지 등 소유자는 지들끼리 뭐만 구성한다? 주민대표회의라는 건 구성합니다. 그래서 얘들이 하는 역할은 시장운수나 또는 주택공사 등의 공공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할 때 걔들이 어떤 하나의 규칙을 만드는데 그 규칙을 시행 규정이라는 자기들이 만드는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 함부로 만들지 못하도록 주민들의 의견이 거기에 반영되도록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또 나중에 실제로 아파트 부식을 새로 짓는 시공자를 선정할 때 이 주민대표가 시공자 추천권이라는 걸 행사할 수 있도록 이런 법적인 권한을 주민대표한테 주고 있더라. 이런 주민대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도 있을까? 이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제대로 하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 자들을 뭐란다?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라는 자도 있습니다. 그럼 이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우리 실무에서는 뭐라 부르냐? 이걸 보통은 우리가 이걸 용역업체라고 불러요. 용역업체. 그럼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는 뭐 하자는 얘기야? 자, 조합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조합장은 이 정비사업에 대해서 능통한 자일까? 아니야. 조합원들에게 막걸리 잘 사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조합장 되는 거지.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해서 조합장 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조합장은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옆에서 요 단계다면은 무슨 단계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걸 옆에서 조언해 주거나 또는 인가받으러 갈 때 그런 동의 같은 것도 대신 받아주거나 아니면 인가받으러 가는 절차도 제가 대행해 주는 이런 전문업자가 필요한데 그 자를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라고 한단다. 바로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내용들도 있을 것이다. 그럽니다. 자, 이런 내용을 다루는 게 바로 무슨 법? 우리 정비법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정비법에 관한 전체적인 흐름은 대단히 어려워요. 왜? 이건 도시개발법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복잡합니다. 왜 그렇죠? 도시개발법은 허벌판에다가 새로 도시를 개발하자 그렇게 생각하면 돼. 따라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 도시개발법 이렇게 얘기하죠. 반면에 정비법은 아니야. 이미 노블랑 건축물들이 밀집돼 있어. 이런 건물이 있어요. 근데 이걸 뭐 하자는 얘기야? 푸시자는 얘기입니다. 철거하자는 얘기죠. 그러고 새로 짓자 얘기입니다. 근데 이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무를 만들었다가 무에서 다시 유를 창조하는 유에서 무를 갖다가 무에서 다시 유를 가는 이게 정비사업의 선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이 절차가 복잡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 6가지 우리 법률 중에서 가장 복잡한 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가진다나 이놈의 정비사업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정비사업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사업의 중점만 해도 6가지 사업이 나옵니다. 첫째, 주거환경 개선사업, 둘째, 주택 재개발사업, 세 번째, 주택 재건축사업, 네 번째, 도시환경 정비사업, 다섯 번째, 주거환경 관리사업, 마지막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렇게 6가지 사업을 우리 정비사업이라는 명칭으로 하나로 부르겠습니다. 따라서 정비법에서는 6가지 사업을 쭉 열거해놓고 그 각각의 사업은 어떻게 시행되는지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루다 보니까 제일 복잡할 수밖에 없는 법이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지금까지 왔던 거 한 번만 다시 또 흐름을 쭉 빠르게 정리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 정비사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나라 정비사업은 이런 식으로 하라. 국가정책 방향과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는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하는 국토교통자를 수립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방침이라는 게 제일 먼저 수립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방침 국토유산이 수립합니다. 그러면 각각의 자기 관악의 장들이 우리 관악구역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기본계획이 먼저 수립되는데 어디만 빼고 군수만 빼고 나머지 지역에는 관악의 장들이 자기 각각의 관악에 앞으로 정비사업이 시작될 정비 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나 정비계획 수립시기 어디가 제일 먼저 수립한 건지 그 수립시기가 순서대로 쫙 열거되어 있는 그런 기본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럼 그 중에 가장 급한 지역, 요 아파트 단지부터 먼저 손대자, 요 아파트 여기부터 먼저 손을 대자 이겁니다. 그럼 저기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먼저 무슨 계획이 수립된다? 정비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이걸 들고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들어가면 시도사가 정비구역을 지정해 줍니다. 그럼 이 안에서 정비사업 들어가자. 누가 하지? 먼저 사업시행자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사업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가 할 일, 사업을 시작한 구체적인 사업시행 케이스를 작성해서 그걸 들고 시장으로 할 때 인가신청이 들어갑니다. 이게 사업시행 인가받고 그 사실이 구시되면 이제 인가받은 대로 사업에 들어가자. 잠깐 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사업시행하는 방법을 먼저 살펴보고, 사업에 필요한 몇 가지 조치가 있는데 사업시행의 조치를 끝내놓고 이제 본격적인 사업 60일 이내 계략적인 부담금 내역 및 분양신청을 통지하고 그 지역에서 발행된 일간신문에 그 사실을 공고합니다. 그러면 이제 분양신청 기간을 통지했으니까 분양신청 받죠? 분양신청 기간이 끝나면 분양신청 들어온 자들 있고 안 들어온 자 있죠. 안 들어온 사람은 90일 내에 현금 청산해서 떠나보내고, 분양신청 들어온 자들만 어떻게 만들 건지 그 청사진을 그리라는데, 종전의 토지건축물정에 부시고 새로 지을게 어떤 식으로 지을 건지 그 청사진 관리 전문가의 인가를 받고 그 사실이 고시되면 이제 기존 건축물 철거에 들어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 뭐죠? 퇴거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더 이상 종전의 토지는 사용수할 수 없다. 퇴거가 여기서 이루어지고, 기존 건축물 철거가 끝나면 새로 짓는다. 다 지었다. 제대로 지었는지 준공 인가받고 공사료 고시하면 공사는 다 끝났죠. 끝난 겁니까? 아니야. 새로운 대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면 소유권 이전 고시라는 게 이루어져야 비로소 새로운 대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고시를 다음날 취득하면서 받을 돈 있으면 받고 줄 돈 있으면 주는 청산금 징수 지급이 이루어진다. 그래놓고 이 사업 시행자와 관련돼서 누구 있다? 대행자라는 자도 있고 주민대표라는 조직도 있고 또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라는 이런 조직이 있더라.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큰 흐름은 여기서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놓고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358페이지 가보니까 거기 이제 총론에서부터 이제 쭉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서 중요한 내용들 몇 가지만 우리가 짚어보면서 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358페이지에 정비구역이라 하면 용어 정의에서 첫 번째 정비구역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그래서 정비구역은 뭐다?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 고시된 구역을 정비구역이라고 했죠. 그럼 그 안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다? 바로 정비구역에서 시행되는 게 원래는 정비사업이에요. 그래서 정비사업은 원래 어디서 시행되는데 정비구역에서만 시행되는 게 아니고 가로구역에서도 시행될 수 있어요.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 이때 가로구역이 뭐죠?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구역을 가로구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나 있죠?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나 있으면 이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구역 하나하나 어떤 거? 바로 요 박스로 처리된 요 하나하나가 이게 뭐다? 이게 가로구역이라고 부르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도로, 이런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죠. 아니면 이렇게 가로구역으로 형성되는 이 안에서 뭐가 시행된다? 정비사업이라는 게 시행됩니다. 왜 한답니까?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시행된다라고 해서 도시기능의 회복이라고 해서 정비사업이 근저 시행된답니다. 그때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해서 몇 가지 사업이 있단다? 6가지 사업이 있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자. 그래서 첫 번째는 무슨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 숙제라고 보시면 돼요. 반드시 정비사업의 종류 몇 가지를 외워야 된다? 6가지 사업의 종류를 암기하십시오라는 게 숙제입니다.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 두 번째 주택 재개발 사업. 세 번째 주택 재건축 사업. 네 번째 도시환경 정비사업. 다섯 번째 주거환경 관리사업. 여섯 번째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렇게 몇 가지가 있다? 6가지 사업. 그래서 저는 줄여가지고 주개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정사업, 주관사업, 가정사업 이렇게 쓰지만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해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시건방지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정식 명칭으로 먼저 외워놓고 그걸 약자로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써도 여러분 어떻게 읽는다?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사업, 둘째 주택 재개발, 세 번째 주택 재건축사업, 네 번째 도시환경 정비사업, 다섯 번째 주거환경 관리사업, 여섯 번째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첫째가 무슨 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두 번째 주택 재개발 사업, 세 번째 주택 재건축 사업, 네 번째 도시환경 정비사업, 다섯 번째 주거환경 관리사업, 여섯 번째 가로주택 정비사업. 그래서 정비사업에는 몇 가지가 있다? 6가지. 자, 6가지 사업의 각각의 특성. 첫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 어디로 생각하면 되죠? 한마디로 여기 달동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달동네는 뭐 하는 적이죠?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래. 달동네 특성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랍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뭐죠? 정비기반시설이 뭐랍니까? 극히 열악하답니다. 노블랑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그럼 정비기반시설이 뭘까? 여기 정비기반시설은 용어가 나오죠. 우리 국토법에서 기반시설이라는 개념을 배우셨었어요. 기반시설,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시설, 도로, 공원, 이런 것들, 그런 걸 뭐란다? 우리 정비기반시설, 학교 같은 거, 이런 정비기반시설의 상태 중에, 기반시설 중에 정비사업과 관련된 기반시설, 이렇게 오시면 되죠. 기반시설 중에서 정비사업과 관련된 거, 도로, 공원 같은 것들, 그런 것들, 그런 정비기반시설 상태가 뭔다? 극히 열악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달동 나가면 달동 나가면 도로나 상하수 같은 게 뭐다? 한마디로 개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상태가 극히 열악하고, 노블랑 건축물은 과도하게 밀집돼 있대. 과도하게 밀집됐다가 우리말로 보냐? 그럼 어떤 뜻일까? 아침에 잠자고 일어나가지고 밖에 맑은 공기 좀 마시려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창문이 2개야. 가만 있어봐. 언제부터 우리 집이 이렇게 이중창인 고급창이 됐지? 하고 앞에 거 또 하나 열고 뒤에 있는 걸 또 하나 열었더니 어디가 보인다? 밖을 내다봤더니 남의 집 안방이 들여다 보입니다. 예, 창문과 창문이 와낙 타닥타닥 붙어서 그걸 이중창인 줄 착각했어요. 이만큼 노블랑 건축물이 뭐 있다?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뭐 하려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사업. 그걸 무슨 사업? 달동네. 그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 라고 돼 있죠. 반면에 주택 재개발 사업 어디죠? 이런 허름한 동네입니다. 이런데 도로나 상하수 같은 정비기반시설 상태는 어떻게 하고? 이건 열악하고, 또 노블랑 건축물은 밀집돼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도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된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주택 재개발 사업은 정도의 차이예요. 더 심각한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좀 덜한 지역은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오시면 되죠. 반면에 주택 재건축 사업 특성이 뭐죠? 정비기반시설의 상태는 뭐합니까? 양호하지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비기반시설 상태가 양호하다는 건 양호하다는 건 무슨 말이야? 여기 지금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이 아파트 단지 앞에 뭐가 나 있을까? 도로가 나 있죠. 이 도로 가보래. 지금 있는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 짓므로써 기존에 있던 도로를 더 넓혀야 될까? 상하수도로 새로 매설해야 될까? 그럴 필요 없답니다. 도로나 상하수 같은 정비기반시설 상태는 열악하지 않고 양호하기 때문에 그런 도로나 상하수도는 손대지 않고 주로 이 안에 있는 건축물만 위주로 그것만 철거하고 새려주면 되지, 이런 정비기반시설은 손댈 필요가 없는 지역, 그런 데서 시행되는 게 무슨 사업? 주택 재건축 사업입니다. 따라서 흔히 주택 재건축하는 지역 보면 태반이 뭐죠? 아파트 단지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렇죠? 아파트 단지는요 주로 도로나 상하수도가 옛날부터 그냥 널찍널찍하고 지금 충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파트 단지는 정비기반시설 상태가 양호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주로 재건축은 아파트 단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꼭 재건축은 아파트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야. 단독주택들이 밀집된 지역도 정비기반시설만 양호하다면 그것도 재건축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런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그런 데는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는 재건축 사업이 시행된단다. 그 차이점만 기억합니다. 자, 도시환경 정비사업 주로 어디서 되죠? 이런 데가 어딥니까? 바로 우리 도심 한가운데 주로 무슨 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등에서 시행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뭐하는 지역? 상가나 사무실이나 또는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이런 데서 시행되는 사업을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그래서 도심 부도심의 기능도 회복하고 상권 활성화 등으로 해서 시행되는 사업은 도시환경 정비사업. 반면에 주거환경 관리사업 주로 어떤 주택들이 밀집될 때? 단독주택이나 또는 다세들이 밀집된 지역에 단독주택이나 또는 다세주택들이 여기 밀집되어 있는데, 그때 요 정비기반시설만 만들어준 게 아니라 정비기반시설 및 여기 공동이용설의 확충을 통하여, 공동이용설은 건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또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구판장 등등등 그런 일정한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시설도 여기다 만들어준대. 정비기반시설을 만들어주고 공동이용설의 확충을 통하여 이 지역을 좀 더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사업을 주거환경 관리사업이라 하자. 마지막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뭐죠? 노블랑 건축물들이 밀집되어 있는 이런 가로구역에서, 아까 가로구역이 뭐라 했죠? 도로로 둘러싸인 일대의 구역들, 바로 이런 노블랑 건축물이 밀집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즉
도로는 손대지 말고 이 안에 노블령 건축물들이 밀집돼 있죠? 그 노블령 건축물들만 그것들 집중적으로 정비하는 걸 거기서 무슨 사업을 한다? 가를 때 정비 사업을 하자. 그래서 6가지 사업이 바로 정비 사업이라는 거. 요 6가지 사업을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니까 이게 상당히 복잡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정비사업 하나가 아니라 6가지 사업을 하나의 정비사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 시행자 누굴까 하면 6가지 사업마다 다 구분하셔야 되고 사업 시행하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 6가지 사업마다 사업 시행 방법이 다 다르죠. 그래서 각각의 사업의 특성에 따른 특유한 점들이 쫙 나오는데 그걸 하나하나 다 구분해서 정리한다는 게 상당히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내용이 복잡하지만 시험 문제는 생각보다 항상 단순하게 납니다. 이 자체가 복잡하니까 문제는 쉽게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과목 중에 하나로 들어간다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 놓고 359페이지에 정비기반시설이란 말이 나죠.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같은 이런 기반시설 중에 정비사업과 관련 있는 것들을 정비기반시설이라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공동용시설,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해서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등등이 있단다까지.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라는 개념이 나오죠. 자, 거기서 나오는 토지 등 소유자라는 개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아니에요. 토지 등 소유자라고 썼습니다. 그럼 등이 있다는 얘기는 토지 소유자 말고도 누가 더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셋에 달라집니다. 무슨 사업에 따라서? 여기 있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토지 등 소유자가 달라집니다. 첫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주택 재개발 사업이나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나 또는 주거환경 관리 사업, 이렇게 4가지 사업, 주택 재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 도시환경 사업, 주거환경 관리 사업, 이 4가지 사업에서는 누구를 토지 등 소유자로 한다? 어느 구역 안에 있는? 바로 정비구역에 있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데는 안 돼. 정비구로 지정되어 있는, 요게 바로 정비구로 지정된 요 안에 있는 이 정비구역 안에 소지하고 있는 이 안에 있는 누굴 말한다?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있어요. 건축물 소유자가 있어요. 그 지상권자 있어요. 요 세 사람을 우리 뭐라 부른다? 토지 등 소유자란 개념으로 부르자. 이게 무슨 사업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도시환경 정비 사업, 주거환경 관리 사업에서는 요 정비구역 안에 소지하고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3명을 우리 토지 등 소유자라고 부르자라고 돼 있죠. 반면에 두 번째 무슨 사업에서는? 주택 재건축 사업에서는요. 요건 정비구역에서만 시행되는 게 아니고 조심하십시오.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도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정비사업은 어디서 시행된다? 정비구역으로 시행된 지역 또는 가로구역이라는 데서 시행되죠. 그래서 원칙은 정비구역인데 이거 가로주택 정비사업만은 이건 가로구역에서 시행되거든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도로 둘러싸인 일단이고요. 가로구역에서 시행되는 거 이거 있잖아.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가로구역 안에서만 시행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무슨 사업은? 재건축은 꼭 정비구역에서만 시행될까? 자, 여기 보시죠. 이렇게 정비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만 시행될까? 아니요. 그냥 이런 아파트 단지, 이런 아파트 단지는 보통 경계선이 뚜렷하잖아. 무슨 아파트 하면 그게 딱 경계가 나오죠? 그럼 굳이 그걸 정비구로 지정할 필요가 없대요. 그럼 그 아파트 단지 자체를 뭐 한다? 정비사업을 하자, 재건축하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파트 단지 같은 건 따로 정비구를 지정하지 않고 사업도 시행될 수 있대. 그게 무슨 사업이죠? 재건축. 바로 재건축은 꼭 정비구역 안에서만 시행되는 게 아니라 정비구역이 아닌 것으로 시행할 수는 있습니다. 이때 정비구역 안에서는 어떻게 시행한다까? 그때 누가 토지 등 소유자일까? 정비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 및 잡으셔야 돼. 건축물 및 부속 토지의 소유자 이 자들을 뭐라 부른다? 이걸 토지 등 소유자라 부른대. 그럼 정비구역 안에서는 누굴 말한다?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여기서 조심할 건 밑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 밑이라는 건 영어로 무슨 뜻이죠? and란 뜻입니다. and란 뜻은 무슨 뜻이죠? 동시효권입니다. 건축물과 그리고 부속 토지 소유자 이 말이잖아. 그럼 건축물만 갖고 있는 자는 안 되고 건축물 소유자만 안 되고 건축물하고 그 해당 부지하고 따라서 뭐하고 뭐를 같이 갖춘 사람?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를 같이 갖고 있는 자, 이렇게 동시에 두 개를 다 갖고 있어야 그 사람만 재건축에서는 정비구역 안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라 부르자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럼 밑자를 썼다는 게 중요해. 근데 위에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그랬잖아. 그럼 누구야? 토지 소유자가 있어요.
건축물 소유자에서 지상권자 각각이 다 토지등 소유자 들어갑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따로, 건축물 소유자 따로, 지상권자 따로 각각이 다 토지등 소유자 개념에 들어가는데 이 재건축에서 정비구역에서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라고 하면서 건축물하고 토지하고 둘 다 갖고 있을 때 그자들만 토지등 소유자지 토지만 갖고 있거나 건축물을 갖고 있다면 그자는 토지등 소유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거 건축물 또는 부속 토지 소유자 하면 틀려버린다. 그래서 건축물하고 토지를 같이 갖고 있는 자들만 재건축에서는 토지 소유자로 본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무슨 사업일까? 가로주택 정비사업. 아까 가정사업 있었죠?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는 누가 토지등 소유일까? 이자는 정비구역이 아니라 무슨 구역에 있는? 가로구역에 있는 이렇게 되겠죠. 이건 정비구역이 아니라 가로구역에 있는 누굴 말한다?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여기서는 토지등 소유자라고 부른단다. 그래서 1번과 비슷한데 위에 1번과 똑같은데 1번은 정비구역 안에 소지하는 자라고 되어 있고 가로주택 정비사는 가로구역에 있는 이라고 되어 있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이 세 사람을 가로주택 정비사에서는 토지등 소유자라고 부른다. 예,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6번째 모델 주택단지. 우리 주택단지 하면 흔히 뭐죠? 이렇게 주택도 짓고 부대시설, 복리시설이 건설 때는 일탄호지 우리 주택법에서 나오는데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 대표적인 부대시설이 뭐죠? 주택이 있으면 꼭 그에 딸린 시설들 대표적인 뭐죠? 우리 주택이 있으면 꼭 있어야 되는 것들 주차장 있어야 되죠? 아파트 단지에 주차장 있어야 되죠? 또 담장 같은 거 있어야 되죠? 관리사무소 있어야 되죠? 주택단지에 도로 같은 거 만들어야 되잖아. 그런 것들을 다 무슨 시설 한다? 그걸 부대시설이 한단다. 반면에 있으면 좋은 것들 예를 들면 상가 같은 것들 아파트 단지에 상가 있으면 좋죠. 애들이 때우는 놀이터 있으면 좋죠. 다니는 유치원 있으면 좋죠. 또 아줌마들 살 뺀다고 흔들어져 있는 주민운동시설 있으면 좋죠. 또 어르신들 쉬어야 되는 경로당 이런 것 다 주민들이 이때 생활분위에서 필요한 시설들. 자, 그런 건 복리시설이랍니다. 그런 주택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이 완성된 일단의 토지를 뭐란다? 그게 주택단지랍니다. 그때 규모가 조금 짓는 건 아니고 일정 규모 이상 많이 져야 돼. 그게 주택법상 사업계 승인을 받는다고 했는데 주택을 짓는데 규모를 크게 짓는 걸 말합니다. 그런 일정 규모 이상 되는 주택단지를 조성한다. 그게 바로 여기서는 주택단지 개념에 원래 들어간다. 그 정도면 정리하죠. 자, 7번째 주택공사 등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때 주택공사 등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있고 등자는 누가 들어간다? 지방공사. 주택을 건설해서 설립된 지방공사.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 플러스 지방공사 둘을 합쳐서 주택공사 등이라고 표현한다는 거. 그거하고. 자, 시장군수란 말이 나오죠. 우리 정비법에서 원래는 정관등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 정관등 개념 중에 원래 정관등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법에 보면 그래놓고 정관이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 규약이라는 게 있어요. 세 번째 시행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그 중에 여기 정관이라는 건 조합이 작성한 규칙이 정관입니다. 조합이 자기들 조합원의 권리 의무를 주장한 거죠. 조합원들의 권리 의무를 주장한 걸 말한다? 그게 정관이에요. 규약은 토지 등 소유자들이 사업을 시행할 때 지들이 작성한 규칙,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작성하는 규칙들, 자기들끼리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들끼리 내부에서 만든 규칙, 그걸 규약이란다.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그럼 시행규정은 뭘까? 원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우리 시장, 군수, 구청장 앞에다 왜 특시, 특도를 붙인다고 했었죠? 이것도 말씀드렸었는데 자, 원래 서울에서는 서울특별시장 밑에 누가 있죠? 구청장들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장 밑에는 구청장도 있고 군수 있다 그랬죠. 근데 도지사 밑에는 시장, 군수가 있습니다. 이 자들을 한마디로 말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 이렇게 말했었죠. 그런데 세종시에서는 구청장이 아직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행할 업무를 누가 한다? 세종시에서는 구청장이 없으니까 그걸 특별자치시장 지가 행한다. 이 소리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하고 또 제주도에서는 시장 군수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걸 특별자치사 자기가 행사죠. 결국 원래는 누가 행할 업무인데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행할 업무를 특별자치시에서는 세종시장이 하고 특별자치시는 제주도에서 지가 하기 때문에 바로 특시, 특도, 시장, 군수장 이렇게 다 설명을 쓰고 이자들하고 플러스 시장, 군수 말고 이자들 플러스 주택공사 등하고 또 하나 신탁업자라고 있어요. 플러스 신탁업자. 이 신탁업자는 올해 새로 신설된 겁니다. 요 신탁업자 요 자들이 작성하는 규칙에 따라
그래서 특시, 특도, 시장수장, 주택공사 등 해서 아까 주택공사 등이란 한국주택공사 플러스 지방공사 말이죠. 그 주택공사 등 플러스 신탁업자 요 자들이 작성하는 규칙 이걸 뭐라고 한다? 시행규정이라고 한단다. 그래서 시행규정이 뭐냐? 특시, 특도, 시장군수, 구청장이나 주택공사 등이나 또는 신탁업자들이 작성한 규칙 이렇게 말하죠. 그때 요거 특시, 특도, 시장군수, 구청장으로 되는 이 5명을 우리 앞으로는 너무 길으니까 이걸 줄여서 쓰겠대. 무슨 법에서만? 정비법에서만 이걸 뭐라고 한다? 이하 이걸 시장군수라 하겠다라고 됐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시장군수라고만 써도 이 시장군수는 누굴 말한다? 5명을 말한다. 특시, 특도, 시장군수, 구청장 이걸 시장군수라고 씁니다. 따라서 시행규정 누가 만드니?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신탁업자가 만드는 걸 시행규정이란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군수란 말은 다른 법에서는 다 누굴 말하죠? 도지사 밑에 있는 자를 시장군수 이렇게 말하거든.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군수. 근데 여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군수, 구청장 이 5명을 합쳐서 여기서는 시장군수라고 부른다는 거. 이게 정비법의 특징이라는 거. 다른 법에서는 이렇게 쓰는 게 없어요. 정비법에서는 이렇게 시장수 줄여놓고 특시, 특도, 시장수 조심한다. 여기까지가 바로 용어와 관련된 내용들 다 정리가 끝난 겁니다. 자, 그래놓고 이제 다음 페이지에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계획 지점부터 나오죠. 요거는 우리 잠시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합니다.